지난 밤사이 전북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학교 주변의 성범죄 위험이 크지만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면역 억제제 없이 1년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해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북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어요. 네, 맞습니다. 군산 지역에 비 피해가 집중됐는데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박ун 기자입니다. 한창 자라야 할 옥수수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밭작물 자체가 물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올해 농사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변 논도 물에 잠기기는 마찬가지.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어린 모들도 빗물 속에 잠겨 앞으로의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가 농수로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비 많이 오면 좀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말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언제 한 번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젯밤부터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245헥타르와 주택 2채가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익산의 한 축사에서는 빗물에 젖은 상태로 작업하던 주민이 감전돼 숨지고 군산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낮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들다가 이번 주말에 다시 북상하여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시설물 붕괴나 저지대 침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실제 학교 주변의 성범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딸을 키우는 장은영 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딸과 등하굣길을 함께합니다. 기다릴 때도 어쨌든 아무튼 누가 말 걸어오면 말 시켜도 그 아저씨든 아줌마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따라가야지. 안 따라. 교실로 향하는 어린 딸에게 다시 주의를 주는 장 씨. 야, 핸드폰 챙겨왔어? 학교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등하굣길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엄마는 아이의 경호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주위에 성범죄자 이런 거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 3장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지키는 건 이게 부모가 직접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북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까? 여성가족부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전체 성범죄자 4,100명 가운데 4.6%인 1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가장 많고 이어 익산과 군산 순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북교육청이 학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했던 99개 학교 주변의 1km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주시에서는 S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J초등학교 주변에도 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K초등학교 주변에 8명, 정읍시는 S초등학교 주변에 7명, 군산시는 J초등학교 주변에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을까? 60%에 해당하는 114명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9명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감시는 물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제 알림이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옆집에 혹은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지 앱을 통해서 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2010년 관련 법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해 공개 범위나 내용이 미흡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보다 촘촘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내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등 조건별로 성범죄자의 범죄 내용과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법무부가 해당 범죄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우편물을 통해 일반에 알리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 법무부 등록 대상 성범죄자 5만 8천여 명의 8.4%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인하는 정도이고 범죄자 신상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일지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정보를 활용을 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공개하거나 아파트 등에 부착하는 행위 등은 조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거주지까지 제한합니다. 학부모들은 성범죄는 인격살인과 다르지 않다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친 성범죄자들은 그 사람이 또 남의 인격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격은 저도 뭐 딱히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성범죄자 정보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이뤄지다 보니 노인층은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이제 혼자 사는 경우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보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감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처벌하는 상황이 좀 더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1:1 보호관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과 이미 재범 우려가 확인된 범죄를 저질렀었고 또 문제 원인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잠재적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제가 규정을 해놨고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반쪽이 아닌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다음 달 2일 제11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에 나서는 가운데 시군 의장을 지낸 초선 도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전체 의원 39명 가운데 시군 의장 출신 초선 도의원들은 모두 9명으로 재선 도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의장단 선출에 얼마나 표심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 총선 공천 여부를 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북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지역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3곳, 나머지 7군데는 원외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년 임기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직결된 데다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자리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쉽고요. 또 공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2년 남은 총선에서 그 고지를 선점한다는 의미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일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맡은 지역위원장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에 발탁된 익산을 지역위원장 자리 역시 직무대행체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등 지역위원장 교체폭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승리를 했잖아요. 지역위원장 주관하에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부 대리위원장을 내세우는 꼼수 응모도 예상되지만 민주당 총선 예비 주자들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지역위원회를 이끌어 나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최근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발병 지역과 축사 등 작은 소참 진드기의 주요 서식처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가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진 사례도 적지 않다며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굴을 보물 1991호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출토된 사리장엄굴은 섬세한 표현을 구현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년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국내외 첫 사례인데요. 인체 임상 시험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입니다.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한 면역 억제제 투여 없이 400일 넘게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한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국내외 쪽으로 많이 시도되지 않은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지난해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 2마리도 6달 이상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영장류 8마리에게 각막을 이식해 5마리가 최소 6달 이상, 이 가운데 1마리가 1년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 인체 임상시험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로 각막을 이식해 임상 기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다른 장기와 피부 이식에 필요한 유전자 변형 돼지 연구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심장이나 신장 같은 고형장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신장 같은 고형장기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돼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 사이의 장기 이식 연구에 따른 윤리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전북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이 지난 2013년 이후 실행한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하나은행과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 9곳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 건 발견됐습니다. 방송 80주년을 맞아 KBS 전주방송 전국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KBS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기념으로 흥선대원군, 강암 송성현 선생의 매난국죽 사군자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선비의 숨결 사군자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전북 지역 예술인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밤 11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위해 예정대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야외 응원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